사회를 보는 새로운 눈, 인간과 사회, 이번 주 발표를 맡은 1조입니다. 저희 조가 발표할 내용은 15. 한미동맹의 문화적 결과 영혼의 미국화 16. 평화, 조작된 공포에서 자유롭기 위한 노력입니다. 1. 한미동맹의 형성 한미동맹은 강력한 군사동맹 관계입니다. 1871년 신미양요 1950년 한국전쟁의 유엔 파견 1953년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한미동맹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형성된 동맹입니다. 2. 한미동맹의 비정상성 나라 간의 군사동맹은 특이하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한미동맹은 일반적인 군사동맹 관계와 달리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한미동맹은 열세에 몰린 한국이 미국에게 동맹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은 철저히 미국의 국익을 위한 동맹입니다. 둘째로 한미동맹은 비정상적인 산물입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한미동맹은 지금과 다른 내용으로 맺어졌을 것입니다. 셋째로 한미동맹은 대단히 불평등합니다. 우리나라가 열세에 처한 상황에서 한미동맹이 맺어졌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일반적으로 미국의 비위를 맞춰줄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로 한미동맹은 피구원자와 구원자의 이데올로기적 도식 속에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에서 미국은 아름다운 나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는 뜻은 문제를 지적하는 것조차 추하고 잘못되고 악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궁극적으로 한미동맹은 성스러운 것, 일종의 신의 의지를 구현하는 관계로 여겨집니다. 한미동맹은 한국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섯째로 한미동맹은 전쟁이라는 비정상적 상황의 산물입니다. 일곱 번째로 한미동맹은 국제관계의 상식을 부정합니다. 국제관계는 마키아벨리즘이 지배하는데 마키아벨리즘은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는 오직 적나라한 이해관계만이 국제관계의 출발점이자 귀결점이라는 뜻입니다. 여덟째로 한미동맹은 반미를 원칙으로 하고 미국과 미군을 숭고한 구원자로 제시하는 이데올로기 속에서 작동합니다. 하지만 이데올로기에는 찬미는 올바르지만 반미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아홉째로 한미관계의 핵심은 한미동맹입니다. 하지만 한미동맹은 단순히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동맹입니다. 3. 미국은 아름다운 나라인가? 한미동맹의 비정상성은 결국 한미동맹의 불평등성을 뜻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주한미군이 전국의 곳곳에서 대단히 넓은 땅을 자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법권에서도 미국인들은 제외가 됩니다. 이는 주한미군이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실을 생생하게 증명해 줍니다. 주한미군이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공야지를 마음대로 미국 기지로 이용합니다. 둘째, 국민의 도시계획에 반대합니다. 셋째, 기름 오염으로 환경을 파괴합니다. 넷째, 군사훈련을 통한 토지를 오염시킵니다. 다섯째, 국민의 삶에 침범합니다. 여섯째, 각종 범죄를 저지릅니다. 범죄의 대표적인 경우에는 군사훈련 도중에 장갑차에 치여 사망한 여중생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구미 씨를 살해한 미국 범죄자 사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문화를 파괴합니다. 아름다운 나라 미국이라는 이데올로기는 미국이 이러한 이상향으로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이데올로기 속에서 미국의 횡포와 미국의 만행은 예외적이거나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질 뿐 결코 세계 체계상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지위와 연관된 구조적 문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4. 미국과의 동일시 미국이 하나의 모범으로 여겨진다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미국과 동일시하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미국이 모범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미국을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은 미국이 풍요사회라는 데서 비롯됩니다. 미국의 풍요는 엄청난 자원과 환경오염을 대가로 치르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전쟁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대표적인 전쟁으로는 이라크 전쟁이 있습니다. 이는 석유 약탈 전쟁이라고도 불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미국을 우리의 모범으로 삼고 우리 자신을 적극적으로 미국과 동일시하게 된 이유에는 미군이 한국 전쟁의 구원자로 참전하게 된 것, 조국 근대화 과정을 이끌고 간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불가피한 상황들이 한미 동맹이 수직 관계가 되게 만들었고 이런 관계가 미국화를 절대시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화는 미국처럼 힘과 돈을 가진 나라로 만들고 싶다는 욕망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힘과 돈만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미 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중요한 과제로는 한미 동맹이 강요하는 동일시의 구조를 잘 살펴서 그것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헤아리는 것입니다. 5. 우리 안의 미국. 영혼의 미국화는 미국식으로 생활하고 미국식으로 생각하면서 우리의 영혼 자체가 미국식으로 변형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백인 남성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우리 자신을 평가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영혼의 미국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한미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법은 주한미군으로 말미암아 전국의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미국이 안고 있는 문명사적 문제들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문명사적 문제들은 풍요사회를 말합니다. 미국의 눈으로 제작된 각종 정보와 지식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16장 평화 조작된 공포에서 자유롭기 위한 노력 1. 평화의 성찰, 대립에 대한 반성 평화 지향성 평화 담론 성장 이유는 시민사회의 민주화 세력 중에 상당수가 평화, 안보, 국제패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이에 대처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계기를 통해 미국의 패권과 국가 안보의 신화에 대한 각성이 점차 깊어지고 있습니다. 평화 주제는 폭력 일반과 폭력의 극단적인 형태로서 전쟁, 그러한 전쟁을 준비하고 야기하는 군사체제에 대한 성숙한 시민사회의 성찰과 행동을 다룹니다. 그러나 평화는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들며 다양한 모습을 때론 상호 모순된 모습으로 표출됩니다. 폭력 해석의 깊이 차이는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 및 그에 상응하는 성찰과 실천을 상정합니다. 평화의 구상 또는 실천은 폭력과 패권을 통한 질서 대 공생과 다양성의 삶의 패러다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2. 이라크 침략과 반전 평화 운동의 세계화 미국의 이라크 불법 침략은 반전 운동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때 반전 운동은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수호하려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전쟁의 부당성에 대한 자각, 세계화, 패권에 대한 비판 심화를 나타납니다. 미국이 추구하는 폭력과 패권을 통한 질서에 동참할 수 없다는 양심의 운율입니다. 미국의 패권 전략은 오히려 최대의 위협이 되었고 동시에 반전평화 그룹들이 제시하는 공생과 다양성의 삶이라는 세계관은 시간이 갈수록 더 큰 호소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패권 대신 관용이 이정표로 제시됩니다. 3. 침략 전쟁으로의 파병이 한국 사회에 넘긴 점, 사실적 법적 근거 등 일체의 정당성이 완전히 부재한 동맹 정책입니다. 책임의 부재는 침략의 정당성 문제 묵살 왜곡하는 과정에서 이라크의 상황을 테러리즘과 관련 해석, 침략과 점령으로 인한 수많은 민간인 살상 등을 외면하는 반윤리적이고 왜곡된 상황 인식을 조장했습니다. 사실상 점령군의 역할은 침략 명분의 허구성, 미국 지지 입장의 반복 천명, 3위 규모의 파병, 인권 침해와 민간인 학살 등 참상에 관한 침묵과 정체 부재, 미미한 파병 부대의 평화 재건 활동상입니다. 테러 위험성 증대로 인한 한국 시민의 안전 및 국익의 훼손은 점령에 대한 이라크인들의 무장 저항이 확산되어 한국군이 이른바 민사작전에 투입될 경우 한국인에 대한 테러 가능성은 대폭 증대될 수도 있습니다. 4. 국가의 추억 만들기 전쟁과 기억
전쟁은 국가 주도의 집단 기억을 통해서 특별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과정을 만들어냅니다. 전쟁은 국가의 형성과 민족 국가의 정체성 등 역사적 실체와 아울러 민족 국가 구성원의 역사의 인식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사건입니다. 전쟁에 대한 기억은 국가 중심의 권위와 정당성, 정체성, 안정을 제공합니다. 전쟁을 기억하는 행위는 선택적, 해석적, 정치적입니다. 국가 수준의 전쟁 기억은 대체로 두 가지 목적에 봉사합니다. 첫 번째는 전쟁과 국가에 대한 특정한 정치적 태도를 긍정하고 전파하는 것과 두 번째는 전쟁이 야기한 시민들의 트라우마를 표현하고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쟁의 기억과 윤리는 수많은 다양한 역사적 기억과 문화적 소재, 특히 공포의 기억과 공포의 원천, 상실의 대상으로서 생존과 집단적 정체성을 나타납니다. 전쟁 기억은 전장에서의 위대한 행동, 전쟁 영웅에 대한 기억입니다. 이 기억은 전쟁의 참상과 대비를 이루게 됩니다. 전쟁의 참상은 자국의 피해에 초점을 맞추며 타인에 대한 가해는 경시하는 것을 뜻합니다. 5. 한국과 일본의 전쟁 기억. 평화박물관이 한국에는 거의 없지만 일본에는 많습니다. 그 이유는 1955년 나가사키시가 원포 피해 자료를 전시한 국제문화호를 만든 후 평화박물관이라는 개념이 퍼지면서 평화운동과 혁신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끌어 일종의 건립붐이 일어나게 되고 시정부와 민간단체 또는 개인들이 평화박물관을 설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평화박물관이란 일본의 피해를 기억하는 공간, 폭력을 기억함으로써 저항하는 공간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공통점은 첫 번째, 우리가 한국전쟁을 기억하듯 일본인들은 본토 공습을 기억합니다. 두 번째, 자신이 당한 고통만 부각시키고 타인의 고통은 외면합니다. 세 번째, 공식 역사가 지배하며 민중의 역사는 생략됩니다. 우리가 피해자임을 집단적으로 기억함으로써 어떠한 단결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평화를 성찰할 때는 정당화되기 힘듭니다. 그 이유는 전쟁은 여럿이 관계되는 것이며 서로에게 잔혹한 야망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전쟁의 기억은 상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 평화기념관의 주요 전시 개념은 전쟁의 참상을 노골적으로 전시함으로써 전쟁에 대한 혐오감을 고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평화기념관의 중요성은 전쟁의 참상을 전시함으로써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성찰하거나 화해를 통해 비폭력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6. 조작된 공포, 테러리즘. 테러리즘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는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테러리즘 또는 공포주의는 현재 국제 문제 중에서 논쟁이 가장 심한 주제 중의 하나입니다. 테러리즘에 대한 가장 해학적이면서 역설적으로 정확한 정의는 미국의 전 국무장관 조지 슐츠의 정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조지 슐츠는 테러리즘은 우리가 테러리즘이라고 부르는 현대적 야만이다. 테러리즘엔 무슨 원인, 아무 원인도 없소라고 말하며 정의 내리기 힘들다는 것을 반증, 분석과 정책의 언어가 아닌 테러리즘은 선동과 강압의 언어라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7. 평화교육. 평화교육이라는 새로운 생각은 20세기 초 전쟁의 완전한 종식을 꿈꾸던 서구 평화주의자들의 작은 소모임에서 출발된 것으로 보입니다. 평화교육이 몇몇 나라에서 공교육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1960에서 1970년대 핵전쟁의 공포감이 확산돼서부터입니다. 냉전 시기에 평화교육의 초점은 사회주의권은 군축에 대한 교육, 서구는 인권 민주주의, 제3세계는 개발과의 연관성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현재에는 무력을 통한 분쟁 해결의 욕구를 밑바탕부터 변화시켜야 한다는 총체적인 폭력구조 변혁에 더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평화교육이 진행된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경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연구정보센터라는 민간기구가 평화교육을 진행합니다. 양측의 고위 정책 결정권자들을 합숙시켜 대화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양측 청소년들을 한자리에서 평화 공부하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노력에 학교 특별교육과정에 평화교육을 포함시켰고 학생들은 비판적인 사고와 비폭력적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해 배웁니다. 이는 양측이 폭력적인 충돌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교육이 지속되었다는 점이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평화교육과 관련하여 학습 목표로는 평화와 비평화의 개념을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정치적, 사회적, 개인적 수단을 익히고 필요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설정했고 이를 방영한 교과서를 펴냈습니다.
성인교육에서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대학과 각 사회기관의 교육 아카데미에서 인권의 문제, 제3세계와 유럽의 평화, 세계의 평화를 지속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평화교육을 주로 갈등 해결 훈련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공교육에서 학생들에게 의사소통, 분노 조절, 편견과 적대감 줄이기, 갈등 분석, 협동, 중재 기술을 가르치고 이를 통해 타인을 인정, 존중하는 훈련을 가졌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에는 1994년 민주주의를 성취한 후 교육개혁운동의 일환으로 평화교육을 도입했습니다. NGO와 교사 및 학교의 협의기구에서 추진한 평화를 위한 학교 발전 프로젝트에는 의사소통 훈련, 지도력 훈련, 팀 형성, 교실 운영, 편견과 선입견 줄이기, 갈등 다루기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평화교육은 아직 초보적입니다. 전쟁과 폭력의 우호적인 구조와 일상 문화를 변화시키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하며 그 변화로 남북한이 어떻게 변화, 발전해야 하는지의 기획을 포함해야 됩니다. 평화교육을 발전시키는 방법은 다양한 폭력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이 높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대상별로, 범주별로, 층위별로 특성화하여 개발해야 합니다. 평화교육의 목표는 평화, 인권, 민주주의의 가치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평화의 문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보편적인 가치의식과 행동 양식을 모든 개인에게 개발시키는 것입니다. 평화교육의 긍정적 방향은 첫 번째, 자유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개인, 성, 민족, 문화 다양성에 존재하는 가치를 인식하고 수용하며 다른 사람과 의사를 교류하고 공유하며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야 합니다. 세 번째, 비폭력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능력을 개발해야 합니다.